안녕하세요. 양평 리얼티 이데아 채널의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처분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조급해서 여기저기 막 내놓는데 이 방법 굉장히 역효과납니다. 저에게 아주 자주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양평군에 사업장이 있는데 혹시 경기도 광주나 포천에 있는 부동산 매매 의뢰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손에 닿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생각하는 걸 빨리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상담을 하는 분들께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부동산에다 혹시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팔리나요? 안 팔린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셔서 가격 조정은 일단 하세요. 비싸니까 안 팔립니다. 문제는 단 하나뿐이에요. 처분이 안 되는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처분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항상 매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처분의 기술.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꼭 들어보시고 그 방법과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처분의 기술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처분은 첫 번째 매도 의뢰와 두 번째 기다리기, 단절하기,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이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처분 기술의 첫 번째, 매도 의뢰. 매도 의뢰는 꼭 지정한 전속으로 해서 중개업소 한 군데만 내놓으세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유튜브 작업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저기 내놓지 마세요. 요즘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두 다 공유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내놓으면 모든 군데 다 퍼집니다. 그리고 처분하시기 전에 처분 대상지를 단장을 좀 하세요. 풀이 우겨졌으면 우거진 풀을 좀 없애고, 이런 매물들은 주인들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흥정이 들어와도 심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놓으셨으면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데가 아닌 곳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단절하세요. 전속업체에 왜 문의 전화는 무조건 완강하게 끊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구입 의사를 전달하는 연락들이 막 오면 구입자는 한 사람이에요. 구입자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면서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낚이지 마세요. 묵묵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괜히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면 뭔 일 났나 싶어서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다 찔러봐요.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피드백은 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시면 그래도 구입자가 안 나타난다. 가격을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가격을 올려서 내놓았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양평 리얼티 이데아의 5종 세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의 세 가지 얼굴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가서 한번 보시고,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시세나 호가로 매물을 내놔서 그래요. 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낮추면 거의 대부분 처분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팔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워낙 비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손해보고 처분하시고 다시 다른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매물을 내놨을 때 한 군데 전속으로 내놨는데 다른 부동산 업자한테 이런 전화가 와요. 누군가 전화 와서 조금만 내려주시면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이분이 만약 전속 중개업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좀 심사숙고하셔서 가격을 좀 내려보시고, 만약 모르는 업소에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구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여러분들과 트기 위해서 인사성으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구입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매도인에게 호감을 산 이후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격을 칩니다. 이런 연락은 완강히 잘라버리세요. 그분들한테는 어느 업소에 전속으로 내놨으니까 그것과 협의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매물을 한 군데 부동산에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들은 가격을 함부로 치질 않아요. 부동산하고 부동산끼리는 절대 가격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여러 군데에 매물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부동산들은 보나마나 1억에, 여러분들이 매물을 A란 매물을 갖다 1억에 내놨다고 봐요. 여긴 1억, 여기도 1억, 여긴 1억 2천, 여긴 1억 1천 내놨다고 봐요. 손님들이 오면 다른 부동산도 이 손님이 다른 부동산에도 분명히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짜리 물건을 이분들은 내가 더 싸게 해줄게 하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1억 1천이나 1억 2천을 받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1억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이분과 오신 구입자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격 쳐드릴게요. 괜찮은데요? 한번 부탁할게요. 그런데 이 손님이 나와서 다른 부동산을 또 들어가요. 이 근처에 이런 유형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업소에 계신 분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분이 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서 보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짐작은 금방 합니다. 눈치가 워낙 빠르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이분이 얘기해요. 사장님이 그거 저기 1억에 보고 오셨죠? 아니면
조금 내려요. 싸게 해줄 것 같으니까. 1억에 보고 오신 것 같은데 1억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얼마까지 더 내려볼게요. 이분이 내린다고 하는 금액보다 더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딜을 합니다. 안 팔리죠? 이 정도면 구입자가 있는데 한번 내려보시죠.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저기 내놓으시면 가격만 내려가요. 그러지 마시고 한 군데 꼭 내놓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처분하고 싶은 가격도 보존됩니다. 꼭 제 얘기 유념하시고 이런 연락들은 완강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꼭 금방 팔릴 것 같아요. 팔릴 것 같으니까 전화만 오면 받아요. 진짜 있어요? 구입자? 팔아주실래요? 절대 안 돼요. 한 분이에요. 아니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 매물을 내어놓을 때 사진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리는 거 싫으면 조용하게 꼭 구입자가 있으면 팔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파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안 팔려도 되니까 천천히 해서 팔아주시고 꼭 이 물건이 필요한 분 있으면 그분들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구매자들의 구매 패턴이 예전하고는 전혀 틀려요. 모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쇼핑몰을 들어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을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해요. 검색해서 검색한 물건들을 조사 분석하고 이 물건이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해서 맞는 물건을 몇 개를 추립니다. 추린 다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조사한 정보하고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러 현장을 와요. 확인하러 현장을 온다는 것은 이미 조사한 정보가 맞으면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구매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미 조사하고 결정하고 와서 그거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진도 올리지 말라고 유튜브도 올리지 말래요. 조용히 팔아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 물건 어떻게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서 그 물건을 보여드립니까? 요즘에는 부동산들 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다 손님들이 전화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고 찾아와요. 답사 예약을 하고 오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서는 이 물건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내놓으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 유튜브에 내놓는 거 이왕 처분하려고 하시는 거 오픈하고 멋있게 영상도 만드시고 집과 토지 뭐 이런 데도 다 청소도 좀 하시고 다른 매물보다 좀 더 멋있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서 내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굉장히 좋다는 거를 좀 PR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을 때 시세를 잘 몰라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례 세 번째입니다. 시세를 잘 몰라요. 이 말뜻 무슨 얘기인지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시세를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세는 무시해요. 그분들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가격의 기준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시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나한테 얼마에 팔아줄 수 있어? 이걸 갖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나 이거 얼마 받고 싶은데 좀 받아주세요. 그 가격 받기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유를 설명하면 그래요. 못 팔겠으면 안 파시는 거고 만약 파실 것 같으면은 가격을 좀 조정해서 그분한테 좀 팔 수 있도록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을 부동산업자들이 비싸다, 아마 못 팔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시세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내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오픈돼서 허심탄회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물건이 빨리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사례 네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 부동산에 그냥 내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호가와 시세와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 실거래 가격 이하로도 너무 급해서 지금 처분해야 되는 경우 이왕 처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던지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다 오픈하고 여기저기 다 내놔서 자, 급매 부동산들 잔치하게 한번 열어주세요. 자, 잔치를 열면은 구입자들 엄청나게 꼬입니다. 손님들 엄청나게 많이 와요. 빨리 팔고 싶으면요 그냥 잔치 한번 버리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정하게 알맞게 팔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전속 중개업소를 한 군데 선정해서 꼭 그쪽과 대화를 하고 거기서 다른 부동산들과 연계해서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꼭 맡겨주시고요. 급매물일 경우에는 그냥 여기저기다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놔도 가격 안 떨어져요.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처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꼭 실거래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급할 때 손해 안 보고 처분하기도 굉장히 빠르고 부담도 없어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사실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번 투자한 게 손해가 나서 자본이 잠식이 되면 다음에 또 재투자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꼭 처분의 시작은 구입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처분의 시작은. 실거래 가격에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손쉽게 처분이 되어서 황금성이 없다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죠. 좀 천천히 하려고 해도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꾸 지금 조급한 게 해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압축시키다 보니까 조급하고 일단은 빨리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유튜브 빨리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조급하게 해서 막 얘기하면서 일단은 영상을 몇 개를 찍습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빠르고 그냥 두서없긴 해도 도움되는 얘기들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주 들려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처분의 기술은 분할의 기술, 분할의 효용성. 여러분들이 분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자르고 나면 안 좋은 땅들을 못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토지 분할하게 되면 토지는 분할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큰 땅은요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자르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봐보세요. 양평군이라는 지역이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부지를 누가 구입한다고 해도 사실 뭐 300평, 500평이면은 적당하고 좀 크기도 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3, 400평, 500평을 찾지만은 일반 상가 하나 짓는 분들은 200평, 250평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700평, 1000평이야. 이거를 내놨을 때 200평, 300평짜리가 500만 원이면 내가 1000평을 내놨는데 이거 5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이거 500만 원 받아달라는 거는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 이런 가격으로 부동산에다 팔아달라고 하면 이거 뭐 매물 접수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본인도 안 팔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토지는 각 토지마다 개별의 특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습니다. 활용에 적정한 면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빨리 팔고 적정한 가격을 받기 원하시면 이 토지가 어떠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토지라고 보통 대충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조사해보면, 분석해보면.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정 면적으로 이 토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임야가 2000평이 있어요. 2000평 임야를 갖다가 그냥 내놨는데 옆에 있는 농지가 40만 원이에요. 내 이 임야를 30만 원 달라고 그래. 이거 누가 삽니까? 어떻게 사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농지가 2, 300평, 500평짜리인데 이 농지는 사서 조금만 성토하고 보강토 좀 쌓고 그냥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 2000평을 한 사람이 다 집을 줘요? 더군다나 보존관리일 경우에 한 사람이 집 하나 짓기 위해서 2000평을 누가 사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르게 되면 도론해야죠, 분할해야죠, 각 필지 쓸 수 있도록 우수감 설치해가지고 공사를 해줘야죠. 이거 30만 원을 어떻게 팔아요? 20만 원에 해가지고 이게 단가가 나오나요? 옆에 있는 게 40, 50이고 대지가 60이면 이 20만 원을 사가지고 이런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분할하고 다음에 평당 얼마 들어가냐면 최근에 35만 원이 들어가요. 이 20만 원도 비싼 거예요, 이 임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옆에 게 40만 원이니까 나 30에 팔아줘, 20에 팔아줘. 어떻게 팔아요? 못 팔죠. 안 팔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땅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다녀버리면 부동산업자들이 방지나요?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본인들 땅 팔 수 있나요? 제가 좀 말이 심하긴 하죠. 토지 분할은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기 위한 토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업이 분할이에요. 부동산 처분의 기술 분할편을 다음 편에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할하게 되면은 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땅이 잘 팔립니다. 가격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리시던지. 여러분들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또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 안 팔리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